자, 오늘은 이제 어디 할 차례냐면 이제 조합을 할 차례인 거고, 이제 조합이 먼저 머릿속에 다 승렬 조합 뭐 두 개가 없는데 뭐 승렬이 뭐야 그럼 대답도 못하고 조합이 뭐야 대답도 못하면 슬픈 이야기인 거죠. 뭐 그냥 이름부터 모르는구나 뭐 이런 수학을 잘할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겠죠? 아닌가요? 아니 배운 게 승렬 조합인데 승렬 물어보고 조합 물어보는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뭐 사실은 뭐 잘할 확률이 있겠습니까? 얘가 너네 반에 딱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 쪽에서 애들 이름 아무도 몰라. 근데 막 그 반에 되게 잘한다 그러면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이라는 건 뭐였죠? 우리가 가르칠 때 승렬도 나와야 돼. 승렬은 뭐였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승렬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조합은 뭐였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어떻게 하는 거죠? 택하는 거. 그러니까 승렬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조합이 벌써. 그때도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공식, 모든 경우의 수의 공식의 근본은 누구다? 승렬이다. NPR인 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승렬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거, 뽑는 것까지가 바로 여기가 뭐다? 뭐다? 조합 n combination r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언뜻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것까지를 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 어떤 느낌이 들죠? 어떤 느낌 들어? 얘가 먼저 나오네, 조합이. 조합을 먼저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이 조합을 공식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으로 공식 만들기 좋은 게 누구였다? 승렬이었기 때문에 승렬의 공식에서 역으로 우리가 조합의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가 근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택해.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뭐죠? 일렬로 나열하는 거.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냐? 우리 하영아. r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n개 중에 r개를 뽑은 다음에 뽑았죠? 그 다음에 그걸 배열해. 그게 r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승렬이 된다. 승렬 공식은 다 알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누면 되죠? n-1 팩토리얼 나눈다고 이제 공식이 다 나왔겠고. 그래서 콤비네이션은 요거를 나눠주면 공식이 나오죠. n 콤비네이션 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다 라는 거로 나오면서 이 나눗셈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승렬에서 따로 생각했던 것들을 한 개로 취급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직접 이런 공식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세보면서 승렬에서는 얘를 다 다른 걸로 셌었는데 조합에서는 이거 한 개 취급하는구나 이거를 직접 해보면서 깨달으라고 하겠지만 또 공부를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죠? 그냥 대충 배우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뭐 게임이든 그게 연애가 됐든 그게 뭐 기찻기가 됐든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느는 거야? 직접 해봐야지 느는 거죠. 그죠? 한 번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 연애를 한 번도 안 하고 모쏠인데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연애를 상담해주는 친구가 있다. 믿을만할까 믿을만하지 못할까요? 전혀 믿을만하지 못하는 거야. 입만 터는 거죠. 입만 살아있는 애 있잖아. 진짜 해보라고 한다 못한다? 못하는 놈들 있죠. 안 해본 애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월드컵 기간이니까 월드컵 보면서 다 얘기할 수 있죠. 직접 해보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축구장 가서 해보세요. 그게 지 마음대로 되는지 내몸땅을 하나 이제 하기도 어려운 거죠.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직접 해보고 그게 어렵다 싶다를 다 아는 친구들이 제대로 하는 거고 그냥 맨날 보기만 하고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입만 또 열심히 터는 거죠. 그게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직접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직접 해봐야지 가장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5명 중에서 2명을 줄 세우는 게 뭐죠? 5명 중에 2명을 줄 세우는 게 뭐죠? 그게 OP의 2가 되겠죠. OP의 2와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해보면서. 한 번도 세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잘하기를 바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한 번도 안 세보고 해본 적도 없는데 잘해. 그럼 걔는 천재인 거예요. 그냥 수학을 잘한다는 대부분의 애들은요 다 해봐요.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잘하냐 못하냐 차이는 다 거기서 발생하는 거야. 뭐 누가 머리가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직접 해본 애와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학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해보지 않아요. 절대로 얘기 듣고. 근데 해본 애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기를 배워야 돼? 악기를 맨날 유튜브로 막 24시간씩 보고 있는 거야. 걔가 과연 악기를 빨리 칠 것이냐? 아니면 1시간 듣고 3시간씩 연습하는 애. 직접 해보는 거 과연 빨리 늘 것이냐? 그럼 누구한테 돈을 걸겠습니까? 나중에 24시간씩 한숨도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 본 놈과 1시간만 보고 3시간씩 연습해서 일주일 동안 했어. 누가 더 잘할까? 우리 하영아 누구한테 돈 벌까 너는? 저는 해본 사람. 그걸 해본 사람 걸겠죠. 다 똑같은 거예요. 해본 놈이 제일 빨리 늘죠. 안 해보는 애들 뭐 천만년 보세요. 늘지를 않아요. 뭐 그런 거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다 직접. 자, OPA는 뭐일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 2, 3, 4, 5를 나열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로 시작되는 거, 2로 시작되는 거, 3, 4, 5로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2, 3, 4, 5. 2로 시작되는 거는 1, 3, 4, 5. 3으로 시작되는 건 1, 2, 4, 5. 4로 시작되는 거는 1, 2, 3, 5. 5로 시작되는 1, 2, 3, 4가 있겠죠. 근데 2개씩 다 비워도 되겠죠? 이때 조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1, 2 뽑고 1, 3 뽑고 1, 4 뽑고 1, 5 뽑고 2, 3 뽑고 2, 4 뽑고 2, 5 뽑고 그 다음에 3, 4 뽑고 3, 5 뽑고 4, 5 뽑으면 끝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거냐? 얘를 뽑고서 배열을 해. 1, 2를 뽑고서 배열을 해. 몇 개가 나오죠? 몇 개가 나와? 1, 2도 나오겠고 뭐도 나오죠? 1도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이런 관계인 거죠.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시키면 그게 뭐가 된다? 순열이 된다는 거지. 여기서 5콤비네이션을 뽑았어. 뽑은 것들을 다 얘네들을 배열해. 다 이펙토리얼이 되겠죠. 2개밖에 안 뽑았으니까. 그러면 OC의 2에다가 이펙토리얼을 배열하면 그게 뭐가 된다? OP의 2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 소리인 거죠. 이게 지금 그 소리예요. 예제로 보자면 지금.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이 콤비네이션 공식을 유도하는 게 직관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유도하겠다? 이 승열 공식을 나눗셈을 통해서 이 배열했던 것들을 나눠. 배열했던 것들을 나눠. 그게 뭔 소리야? 이 승열에서 1, 2하고 2는 다른 거겠지만 승열에서 1랑 2는 다른 거야.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2인 거랑 첫 번째가 2고 두 번째가 1인 거랑은 다른 거겠지만 조합에서는 얘가 몇 가지 취급받아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취급인 거지. 순서가 안 따지는 거니까. 2, 1이나 1, 2나 그냥 1, 2라는 거야. 2개 뽑았다는 거야. 그걸 나누겠다는 거야. 배열했던 거를 나누겠다는 거야. 왜냐? 내가 만약에 3개를 배열해볼게. 1, 2, 3을 배열해. 내가 1, 2, 3을 배열해볼게. 몇 가지가 나오냐? 1, 2, 3 배열하면. 우리 태민아? 몇 개 나오죠? 6가지 나오지. 이게 배열하면 6가지 나오는 거야. 하지만 조합에서는 이 배열했던 게 다 뭐로 취급돼야 되는 거야? 다? 한 가지 뭐로 취급되는 거야? 1, 2, 3으로 취급이 되는 거겠죠. 내가 이걸 배열하면 6개 나올 거야. 1, 2, 3, 1, 3, 2, 2, 1, 3, 2, 2, 3, 1, 3, 1, 2, 3, 1, 2 다 나올 건데 결론은 걔가 다 누구로 취급되는 거야? 조합에서는 1, 2, 3 하나로 취급된다. 그것들 다 한 가지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눗셈 연산이라는 거는 승에서 다 다르게 했던 것들을 한 가지 취급하기 위해서 배열했던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조합에서는 그것들을 다 한 가지 취급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의 근본은 다 누구다? 누구다? 승열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확률과 통계도 배우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의 모든 공식의 근본은 승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PR의 공식이 뭐였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겠지만 MPR의 공식이 뭐였죠? M 팩토리얼을 뭐로 나눈 거였죠? M-R 팩토리얼로 나눈 거였죠? 여기다가 뭐만 나누면 되는 거야? R만 나누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R 팩토리얼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식에서 알겠지만 이 콤비네이션은 N 콤비네이션 R하고 똑같은 게 있어. 뭐가 똑같죠? N 콤비네이션 뭐랑 같죠? M-R과도 똑같다는 거야.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나 5개 중에 뭐 뽑는 거가 똑같다고요? 3개 뽑는 게 똑같다고요. 왜냐? 5개 중에 2개를 뽑았어. 그럼 남는 게 뭐야? 3개잖아. 매칭이 똑같이 돼요. 1대1로. 2개 뽑으면 남는 거. 또 2개 뽑으면 또 남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이 공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콤비네이션 3을 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보다 얘가 반절이 넘어가잖아? 그럼 이거는 무조건 뭐라고 갖다 연산하는 게 편한 거야? 얘는 5 콤비네이션 2로 하는 게 편한 거지. 5 콤비네이션 3로 하면 이게 복잡하잖아, 계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에서 10 콤비네이션 7이 나왔어. 이거 계산하면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뭐라고 해서 계산하는 거죠? 10 콤비네이션 3으로 해라. 그래서 이 공식을 알려주는 거야.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라고. 누가?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대부분 알려주는 것들은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편하다고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별로 편한 걸 받을 생각이 없죠. 아니 걔네 엄청 편한 거 좋아해요. 수학자들.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다 공식도 맨날 만들고 보잖아. 계산을 귀찮아가지고 맨날 공식 만들고 근해 공식 만들고 맨날 그렇잖아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또 공식 또 뭐 알아야 되죠? 이 공식이랑 또 뭐 알죠? N 콤비네이션 R이 뭐로 바뀐다? M-A 콤비네이션 R하고 M-A 콤비네이션 R-1로 바뀐다. 이 공식도 내가 외우라고 시켰는데 이 공식 어떻게 외우라고 시켰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은희 뭐 아무 기억 없죠? 우리 수업 이게 내가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그 중에서 하율이가 뽑힌 경우랑 하율이가 뽑힌 경우가 얘야. 하율이가 안 뽑힌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외워라 라고 했었는데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한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증명 문제들이 거의 다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면서 그래서 요게 아셔야 돼요. 요거 가끔 나와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데 여기에 하율이를 뽑는 경우가 있겠죠. 하율이가 있고 N명이니까 하율을 제외하고는 N-1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총 N명이 있는 거지. 여기서 내가 R명을 뽑을 거야. R명을 뽑을 건데 그 중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하율이가 뽑히는 경우랑 하율이가 뽑히지 않는 경우. 다른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N명 중에 R명 뽑는데 그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하율이가 뽑혀져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하율이가 절대로 없는 경우. 자, 이 하율이가 뽑혀져 있는 경우에는 하율이 갖다 놓은 거야. 그럼 몇 명짜리가 뽑아야 되는 거죠? 몇 명을 뽑아야 되는 거죠? R명 뽑는다고 했으니까 R- 몇 명이야? 1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율이가 뽑혀져 있는 경우는 N-1명 중에서 몇 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R-1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벌써 하율은 뽑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N명 중에 R명 뽑는 건데 이게 전체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N-1명 중에서 R-1명을 뽑는 거야. 특정한 한 명을 뽑은 거야. 두 번째로 R명을 뽑는데 절대로 하율을 안 뽑을 거야. 하율이가 없는 경우야. 그러면 몇 명을 다 뽑아야 돼? R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선택지에서 하율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애버리는 거야. 왜냐? 하율을 절대로 안 뽑을 거니까. 그래서 하율이를 무조건 뽑는 경우랑 하율을 안 뽑는 경우 나눌 때 하율을 안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공식으로. 태민아 뭐야? 불러봐. 하율을 안 뽑는 경우 공식 뭐야? 몇 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되냐고. 그래. 이게 N-1명 중에 R명 뽑으면 된다고요. N-1 콤비네이션 R이라고요. 요 두 개를 더하면 N명 중에 한 명 뽑는 거겠죠. 당연하겠죠? 두 가지 나눴으니까. 이게 그런 의미라고, 이 공식이. 이 공식이 생각보다 외우기가 어려운데, 헷갈리는데,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뭐였다고? 통째로 외우라고.
시나리오별로 직접 해보면서 이런 거 한 2번 하잖아요? 그럼 안 까먹을 거예요. 근데 안 해보면 아마 아무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처음 보겠죠? 다시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되게 거고 아니면 알아서 하시고요. 다 해보세요. 집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n-로 똑같은데 요게 나왔을 때 1 더해지는 게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이런 하나 차이 났어. 그러면 큰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들이 나왔어. 5 콤비네이션 3 더하기 5 콤비네이션 2가 나왔다.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뭐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 뭐로 바꿔서 되는 거야? 6 콤비네이션 뭐로 계산하는 거야? 3. 자, 요것보다 1 큰 놈 쓰시고요. 둘 중에 큰 놈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요 정도 공식까지는 조합해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들 곱하기 풀어볼게요. 일단 개념 설명만 하면 엄청 졸아요. 우리들이 힘들어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은희는 개념 설명할 때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잘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졸리다는 원래 사실은 이제 개념 설명할 때 같이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같이 머릿속에서 이제 돌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참 사람이 참 항상 그렇게 태어났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하면 머리 더 안 쓰고 살 것인가? 더 어떻게 본능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최대 화두죠. 어떻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도파민만 팡팡 터지면서 살아가면서 이상을 지키고 싶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욕구죠. 머리를 절대로 안 쓰면서 하고 싶다. 그렇죠? 봅시다. 이 문제 볼게요. n 플러스 2 콤비네이션 2는 n-1 콤비네이션 2 더하기 n 콤비네이션 2다. 자, 대표적인 어떤 문제죠? 공식 문제가 되겠죠. 이제 하이드도 이제 운명하셨고요. 한 명씩 운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열심히 주무시고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 공식. np의 2라고 한 다음에 2팩토리얼만 나눠도 되니까 np라고 생각하면 얘랑 하나 떨어진 다음에 곱해주면 되겠죠? n 플러스 2 하나 떨구면 n 플러스 1 되겠고 걔를 뭐로 나눈다?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되니까 2가 되겠죠. 자, 여기도 n- 콤비네이션 2니까 n-2부터 하나씩 떨구면서 두 개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n-를 하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2는 다 약분시키 2 다 곱하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풀어보면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가 되겠고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없어집니다. 이렇게 2도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n제곱 마이너스 4n인데 3n 넘으면 어떻게 되죠? n제곱 마이너스 4n에다 3n 넘으니까 마이너스 7n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죠. n은 몇이 된다? 0 또는 7인데 뭐 0은 안 되니까 자연수니까 7이 된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569번 하나 풀어보세요. 569번 은근히 틀리더라고. 569번 하나 풀어보세요. 잠도 깰 겸. 자, 힌트는 다 여기 줬는데 어디서 또 힌트를 줬어도 또 틀리는 게 우리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 틀리면 눈물이 앞에 가리킨다. 5, 6, 9번째 틀리면 이제 눈물이 앞에 가리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만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풀어도 틀릴 확률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제 풀고 나중에 체학 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정신 바짝 못 차리고 뭐 이런 문제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앞장에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자,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태민아, 첫 번째 둘이 같아야 할 조건은 뭡니까? 왜? 몰라요? 가서 공부하세요. 왜 10개 안 던져? 여기 오는데? 뭐야? 둘이 같은 조건 뭐야?
A라고요? 아니, 상대 생각해봐. 여기 앞에 똑같잖아. 여기 같으면 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너무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우리가 이제, 아니, 둘이 같으면 같겠지. 첫 번째는 언제 같은 거야? 2R 플러스 1이랑 7 마이너스 R이 같으면 같은 거겠죠. 뭐, 당연히 이겠죠. 같은 콤비네이션이 나왔는데. 근데 둘이 안 같아도 같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그게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 아까도 내가 설명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둘이 안 같아도 같을 수 있잖아. 뒤에가 똑같지 않더라도. 언제 같아졌죠? 우리 은희야. 둘이 안 같아도 같을 때가 있었어. 같아지는 때 언제야? 개념 설명할 때 이제 또 저 안드로메다를 간 거죠. 이 둘이 안 같잖아. R하고 M-이 같지 않은데 이거 둘이 같다고 했잖아. 언제 같아지는 거야?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되면 같아지는 거야? M. 이 둘이 더했을 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12가 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뭐 엄청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머리를 쓰는 얘기죠. 우리가 동물 이상의 것을 방하잖아, 수학은. 나름대로. 머리 떠라. 논리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뭐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 수학이.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와요. 3R은 넘어가면 6이 되니까 첫 번째 R이 2가 되면 얘 둘이 똑같아지면서 5가 나오죠? 같아지는 거고. 요거는 R 플러스 8이 12니까 R은 몇이다? 4다. 4 들어가면 얘는 9가 되겠고 4 들어가면 3이 되는 거니까 같아진다고. 그래서 R 값이 두 개 나온다고. 그래서 합은 뭐다? 합은 6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뭐 항상 자주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문제집에나 있고 뭐 교과서에도 엄청나게 씌워져 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맞으라고 냈을 텐데 분명히 틀린 놈들이 있겠죠. 이거 거의 맞으라고 내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슬픈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독 깰 겸 쭉쭉쭉 넘어가고요. 조합의 수에 대해서 넘어가 봅시다. 573번. 시간이 없다. 내가 풀어준 것들을 다 풀어보세요. 플로리스트 9명과 호텔리어 N명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2명의 직업이 같은 경우의 수가 64다. 자, 2명의 직업이 같게 뽑는다는 얘기는 플로리스트는 9명, 호텔리어는 N명이래요. 자, 2명을 뽑았는데 2명이 같은 직업인 경우는 두 가지겠죠. 플로리스트를 2명 뽑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플로리스트 1명에다가 나눠보면 그 다음에 호텔리어 1명 뽑는 경우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호텔리어만 몇 명 뽑는 경우가 있다? 2명 뽑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지는 문제가 되겠죠. 이 중에서 우리에게 물어본 거는 나누는 게 핵심이라겠어요. 뭐라 했죠? 2명의 직업이 같은 경우니까 얘랑 얘를 구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얘랑 얘를 구해서 더해라. 그러면은 플로리스트 2명 뽑는 거는 공식으로 뭐냐? 우리 이템이 9 플러스 n이에요? 플러스 2명 뽑아야 된다니까? 플러스 2명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9 플러스 n이야? 푸시 이겠지. 여기서는 뽑으면 안 되잖아. 푸시에 이거 아니야. 자, 호텔리어 2명 뽑는 경우는 뭐겠냐? 우리 저기 은희야? 호텔리어 2명 뽑는 경우는 어떻게 돼? NC가 되겠죠. 요 두 개를 더한 게 몇이 된다? 문제에서 64다. 9 콤비네이션 2랑 N 콤비네이션 1 더한 게 64다. 이거예요. 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이게
36인가요? 그러면 n 콤비네이션 2가 몇이 된다는 얘기죠? 36을 빼면은 20 몇이 되는 거죠? 8. 그럼 뭐가 돼야 돼? 28이 나오려면 8 콤비네이션 2가 돼야 되나? n-1을 2로 나눈 게 28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n 곱하기 n-1이 56이 돼야 되니까 87에 5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n은 몇이 된다? 8. 그래서 호텔리어는 n은 8명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57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잠도 깰 겸 574번 한번 풀어보시고 아직 26분밖에 안 됐어요. 자, 뭐 문제 자체는 뭐 엄청 쉬운 문제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그냥 물어본 문제예요. 뭐 기본 개념을 알고 있냐? 우리를 봤는데도 순열과 조합인지 떠올리지 못했다. 아직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다. 뭐 그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대충 개념 잘 모르고 아직까지 좀 외워서 공부하는구나. 차이인 거죠. 9개 중에서 2개 뽑는 거가 A라고 했고요. 9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배워라는 게 B라고 했어요. 전형적으로 B는 순열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A는 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2명 뽑고 끝났고 B는 2명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했죠. A, B한테. 그래서 공식으로 따진다면 9 곱하기 8을 2로 나눈 거니까 36이 됐고 얘는 9, 8에 72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답은 뭐가 된다? 108이 되겠다.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본 문제죠. 순열과 조합. 그러니까 배열을 해서 순서를 따지면 순열이야. 뽑았어. 순서 안 따져. 그럼 조합인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자, 그러면 교육적 기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죠? 한번 577번 한번 물어볼까요? A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았을 때 세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한번 문제가 어려워지죠? 577번 가니까 어떻게 나눠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까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칠칠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았을 때 세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태민아, 어떻게 뽑아야 돼, 이거? 다 세? 선생님, 10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총 몇 가지 나오냐? 10개 중에 3개 뽑는 거. 10 콤비네이션 3이야? 10 콤비네이션 몇 개야? 다 세?
10 3 몇 개야? 10, 9, 8. 일단 3 나누면 3, 2, 1이니까. 아예 선생님 120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 되면 되죠. 그런 친구 있는 거 아니죠? 120개 정도는 다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 서원은 어떻게 생각했어? 4의 배수 되는 경우에서 어떻게 나눴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눴어? 못 나눴어요? 4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수들이 되게 핵심일 것 같아? 우리 어떤 수가 핵심이야? 4의 배수가 되려면 짝수들이 핵심 아니야?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일단 짝수를 2개 뽑았어. 4의 배수일까요? 짝수 2개 뽑으면 4의 배수 맞아요? 짝수 2개 뽑으면 짝수 2개 들어가면 무조건 4의 배수 아니야? 짝수 2개 이상 들어가면 무조건 4의 배수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2하고 6 곱하면 4의 배수잖아 무조건. 2의 배수 2개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4의 배수가 된다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되는 수는 뭐냐면 짝수들이에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 누가 있냐? 나누는 거죠. 2, 4, 6, 8, 10이라고 있었을 때 잘 보세요. 여기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짝수들 중에서 짝수 5개 중에서 3개 뽑아. 다 짝수만 뽑아. 자, 무조건 4의 배수가 될까 안 될까? 되겠어 안 되겠지? 무조건 4의 배수겠죠. 2개만 뽑아도 4의 배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짝수의 숫자로 나눠보겠다는 거야. 뭐로 나누겠다고요? 뭐로 나누겠다고? 짝수의 숫자. 짝수를 3개 뽑으면 무조건 뭐의 배수가 된다?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또 뭐로 나눌 수 있겠어? 짝수가 몇 개고 홀수가 몇 개 있으면 또 나눌 수 있겠죠? 짝수가 2개를 뽑고 짝수 2개에 또 누구를 뽑을 수 있겠어? 홀수 1개. 짝콜 나누는 문제들은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5 콤비네이션 3이 되겠죠? 첫 번째는 5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얘는 뭐야? 짝수 5개 중에 2개 뽑고 홀수 5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하나. 이거 짝수 2개 무조건 뽑으면 무조건 4의 배수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된다? 5 콤비네이션 2 곱하기 5 콤비네이션은 얘도 무조건 4의 배수가 됩니다. 왜냐? 짝수를 몇 개 뽑았으니까? 2개 뽑았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짝수를 하나 뽑고 홀수를 2개 뽑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는 짝수를 뭐를 뽑아야 될까? 무조건 4하고 누구? 8. 이때는 짝수가 4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4하고 8만 뽑아줘야 돼. 왜냐면 2, 6, 8로는 4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2, 6으로는. 그래서 2, 6, 10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짝수는 하나는 뭐야? 2가지 중에 하나. 짝수 1개는 뭐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겠고. 홀수는 5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야? 2개. 자, 홀수 3개 뽑으면 4의 배수 나오나요? 홀수 3개 뽑으면 4의 배수 나올 수 있어? 없죠? 그럼 요거를 다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건 여러분 잘 보세요. 경우에서도 문제가 어렵다는 건 다 똑같아. 나눠야 돼. 안 나누고 곧바로 풀어지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쉬운 것들. 우리가 지금 고등수학을 하고 있잖아. 그런 단세포적인 생각들을 우리한테 원하지 않아. 문제에서. 복합적인 사고를 원한단 말이야. 머리를 굴리라 이거야. 여러분들의 이제 뇌를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누는 게 핵심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눴어. 다 더하면 뭐가 나올까?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나누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5 콤비네이션 2니까 10이 되겠고요. 얘도 10 곱하기 5니까 50이 되겠고요.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 돼요. 다 더하면 답은 몇 개가 된다? 80이 되는 거죠. 80. 120개 중에서 무려 몇 개나 4의 배수가 된다? 3개 뽑았을 때는 80개나 무려 뽑으면 4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뽑는 걸 원해요.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은 다 수능 때 뭐를 보는 걸로 통일되어 있죠? 확통. 경우의 수가 밑받침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때 또 다시 여기를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해야 될 거예요. 특히 공식만 대충 외우고 대충 넘어갔던 친구들은 그때 다시 뭐 해야 된다? 다시 여기 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을 거예요. 100%. 공식을 잘 외운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수학 공부라는 거는 한 땀 한 땀 해보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그 머리 쪽에서 암기한 거 지워지면 무로 돌아가요. 수학이라는 거. 완전 무. 아무 쓸데기 없는 공부. 그렇게 공부하면 망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죠. 그렇게 공부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해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은 원래 그렇다. 별로 똑똑하지 않다. 자, 579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쉽시다. 579번에서 A, B를 포함하여 모델 11명이 있어. 그럼 A, B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 9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모델이 몇 명이 있냐면 11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A, B와 A, B를 제외한 모델 9명이 있어서 전체 모델 11명인데 참가할 5명을 뽑을 때 A와 B를 모두 포함하도록 뽑아. 5명을 뽑을 거야. 5명을 뽑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 B가 무조건 뽑혀야 돼. 그러면 A, B를 다 갖다 놓고 시작하는 거죠. 특혜를 주는 거죠. A, B 갖다 넣어. 뽑았어, 미리 벌써. 자, 그러면 태민아 몇 자리 남는 거죠? 3자리. 3자리 남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때가 있죠. 누군 미리 뽑혀져 있고, 그죠? 정말 슬픈 이야기겠지만, 그죠? 내가 뽑힌 사람이 아니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죠? 그죠, 서호야? 뽑혀져 있는 애는 억울함은 못 느끼긴 하겠지만, 그죠? 상당히 이제 불합리하고 이제 불공정하게 되는 거죠. 아닌가, 태민아? 괜찮아? 이렇게 돼도? 안 되죠? 그죠? 노력한 대로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A, B를 무조건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냐? 그럼 태민아 불러봐라. 공식으로 뭐야? 얘도 선택지에 넣어야 돼? 벌써 뽑혔는데? 여기 중에서 3명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긴 벌써 뽑혔는데 또 선택지에 또 넣어요? 중복해서 뽑아요? 2명씩 클론 만들어? 9C에 뭐가 되겠어? 3. 아니 그림 그려서 풀어보라니까. 이 정도의 지능이 안 되면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제 인문계보다 대학교를 갈 이유는 없다 생각해요. 이 정도의 해봐도 안 될 정도의 지능이 뭐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교 학비가 아깝다. 뭐 가면 뭐 머리 하나도 안 쓰겠죠. 아깝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하여튼 뭐 이렇게 9C에 3인 거죠. 답이에요. 그럼 답이 뭐가 되죠? 계산하면 9, 8, 7에다가 3, 2, 1로 나누면 되겠죠? 답은 84가 되겠습니다. 생각하셨다가 보도록 합시다. 정확하게.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푸는 게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 시험 때. 항상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땀 한 땀 기초부터 다 가장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뭐 축구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본 것 같아요. 우리 패스와 패스를 받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당연하지만 패스 오는 걸 받아야지 뭐 패스 주는 거 할 거 아닙니까? 가끔 보면 패스도 하나도 못 잡는데 슈팅 연습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친구들이죠. 어차피 슈팅할 일이 없어요. 공을 못 잡는데 뭔 슈팅을 합니까? 공을 잡아야 슈팅할 거 아니야. 어때 생각하냐 하유라. 맞아 안 맞아? 근데 막 슈팅 연습만 하고 있는 거야. 공을 줘도 못 잡는 애가. 가슴이 아프죠. 아니 안 아픕니까? 뭐 슈팅 연습하면 뭐예요? 쓸 데가 없을 텐데 어차피 슈팅 할 일이 없는데. 그치? 아니야? 여러분들도 다 똑같지 않을까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해. 뭐든지 간에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죠.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을 잡고 패스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패스 연습하면 옵니까? 공 못 잡으면 패스할 일이 없는데. 공만 걔한테 가면 상대편한테 넘어가, 공이. 어느 순간부터 공을 아무도 안 주게 되죠? 아닌가 계속 주나요? 언젠가 잡겠지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줄까요? 팀이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줄 것 같아? 안 주죠. 일단 공이 자꾸 뭐가 와야지 줄 거 아닙니까? 한두 번은 뭐 주겠지만 계속 못 잡으면 안 주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씩 배운 대로 푸는 거죠. 580번 나올 수 있잖아. 시험 문제. 9개의 숫자 00, 1111111, 0 3개, 1 6개를 사용해서 0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만들겠다. 자, 이 문제는 그 승렬에서 이웃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랑 조금 엮여지는 문제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0끼리 이웃하지 않다겠으니까 뭐부터 배열하는 거죠? 뭐부터 배열해야 되죠? 0끼리 이웃하지 않다겠으니까 1부터 배열을 하겠죠? 근데 1 6개를 배열을 할 건데 이 배열하는 개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 한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1을 내가 뭐 배열해. 배열할 6개 배열하겠죠, 이렇게. 1을. 다 똑같기 때문에 6팩토리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요?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 변형이 들어간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이사이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죠? 뭐를 집어넣는 거지?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0이라는 게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승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로 들어갈지 0이 들어갈 때? 조합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왜냐면 0, 0, 0이 다 달랐어. 그러면 당연했지만 이게 총 몇 군데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데 만약에 0이 다 달랐어. 그럼 7P3이 됐을 거야. 만약에 0, 0, 0이 아니라 0, 4, 5 뭐 이런 거였어. 그렇다면 7P3이 되겠지만 여기는 다 뭐가 들어가는 거죠? 0, 0, 0이 들어가는 거니까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7P3이라 쓰면 안 되고 뭐가 되는 거죠? 7C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0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가 뽑히고 만약에 7개 중에 여기가 선택되고 여기가 선택되고 여기가 선택됐어. 그럼 여기가 0, 0,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합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것과 문제를 섞어서 낸 변형 문제가 되는 거죠. 자, 7C3은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몇이 나오죠? 35가 나오죠? 아닌가요? 아닌가? 아, 근데 0 앞으로 못 오는구나. 9자리 자연수 개수야? 자, 그러면 바꿀게요. 맨 앞에는 온다, 못 온다? 못 와요. 자연수니까 0 못 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답은? 6C에 뭐가 되는 거야? 6C에? 3이 돼요. 6C 3이 돼요. 맨 앞에 못 와요, 0이. 왜냐면은, 9자리 자연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답은 뭐가 되는 거죠? 다시? 20가지? 암산하면? 20가지. 답 몇 번이죠? 5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은 뽑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배열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지. 또 어떤 문제가 있겠냐? 배열이 또 정해져 있는 것들. 또 하나 풀어볼까요? 어떤 게 배열이 정해지냐면 581번 같은 것들도 보면 알겠지만 581번 보세요. 이것도 내가 A, B, C를 만약에 뽑았어. A, B, C를 뽑으면 배열은 몇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태민아? 배열은 몇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A, B, C를 뽑았어. 배열이 몇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니죠.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지. 내가 만약에 그냥 생각해보세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배열할 때 몇 가지라는 거야? 한 가지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A, B, C를 만약에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 8, 5를 뽑았어. 1, 8, 5를 뽑았어. 그러면 이렇게 됐어, 순서가. 그럼 배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몇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1, 8, 5를 뽑았어. 근데 A, B, C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된대. 만약에 1, 8, 5를 뽑았다고 하면은 배열은 뭐가 되는 거야? 1, 5, 8로 몇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한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열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 이 문제는 순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된다? 조합 문제가 되는 거야. 뽑으면 끝나는 거야. 봐봐. 조합이 뭐였어? 뽑은 다음에 배열하면 순열이었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뽑은 다음에 배열할 게 한 가지야.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떤 문제랑 똑같은 거야? 뽑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뽑은 다음에 배열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뽑은 개수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그게 곧 순열의 문제랑 똑같다는 거야.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는 그러면 583번 나오면 보세요. 583번. 이런 문제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어떤 문제다? 조합 문제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83번. 자, 누가 또 열심히 공부하러 왔을까요? 그래요. 그냥 공부하고 있으세요? 금명치고 왔다 7만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7을 2개 이상 포함하고 7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자, 첫 번째 583번은 어떻게 나눠야죠? 7을 기준으로 나오겠죠. 7이 몇 개 포함되는 경우? 2개. 7이 몇 개 포함되는 경우? 3개. 그래서 7이 2개 이상이니까 7이 2번 포함되는 경우, 그 다음에 7이 3번 포함되는 경우. 이게 끝이에요. 7끼리 이웃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7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5자리 자연수를 만들기 때문에 이 3, 5, 7, 9 자, 7이 2번 포함하면서 7끼리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어떻게 되죠? 5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 맞아요?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못 풉니까 여러분들 이제? 못 풀어요? 이 정도 문제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고등학교 수학에서 뭐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뭘 해야 되니까 우리 하유라? 뭐부터 해야 돼? 7이 2개 포함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7 콤비네이션 2. 왜 7 콤비네이션 2가 나오는 거죠? 7 2. 7은 벌써 뽑았다니까요. 2개 뽑았다니까요. 5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써서. 뭐 엄청난 문제는 아닌데. 그럼 7을 제외하고 몇 개 뽑아야 되는 거야? 그것도 안 나와요? 7을 제외하고 몇 개 뽑아야 되죠? 5자리 자연수라며. 3개요. 그래. 뭐 어떻게 뽑혀? 300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게 막 그냥 하지 말고 뭐 일단은 생각해보니까 머릿속에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안 세본 애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그냥 공식을 그냥 막 불러요. 그러니까 안 나눠봤다는 거야.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나눠봤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봐봐 그냥 7을 2번 포함했잖아. 그럼 7을 제외한 것들 중에 뽑아야 되겠죠. 그럼 7을 제외한 거 세야 될 거 아닙니까? 7을 제외한 게 뭐예요? 1, 2, 3, 5, 9겠죠? 아니야? 이 중에서 몇 개 뽑아서 줄 세워야 된다고요? 3개 뽑아서 줄 세워야 된다고요. 왜냐면 지금 문제가 순열하고 지금 겹쳐 놓은 거야. 지금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온다니까? 미싱해가지고 대부분 문제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3개 뽑아가지고 줄 세우는 거야. 그게 뭐야? OP의 3이에요. 일단 줄을 세우라고. 5개 뽑아서 3개 줄 세우라고. 만약에 줄 세운 게 이렇게 됐어. 예를 들어서 줄 세웠더니만 1, 3, 5를 뽑아서 1, 3, 5 이렇게 줄 세웠다고 쳐봐. 이 상태가 된 거야, 지금. 이게 OP의 3이라고. 5개 중에서 3개 뽑아서 줄 세우라고. 3개를. 배열하라고. 그 다음에 7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이게 몇 개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템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뭐 곱해야 돼? 42. 4C에 2가 되겠죠. 7이 똑같기 때문에 7이 들어갈 장소 2개를 뽑는 거죠. 7이 3개 포함되는 문제는 사실 뻔한 문제이긴 해요. 왜냐면 몇 개밖에 뽑을 수 없죠? 5개 중에 몇 개밖에 뽑을 수 없죠? 2개. 그러니까 OP의 2일 거라는 거지. 이건 뭐 OP의 2가 될 건데 만약에 내가 1, 3, 5를 뽑았어. 1, 3을 뽑았어. 그럼 7에 들어갈 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7이 이웃하지 않으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잖아. 이거 뭐야? 3개 중에서 3개 뽑아야 되는 거지. 3C의 3이라고. 한 가지죠, 결론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죠, 3C의 3이니까. 이거예요. 뭐 4개 있으면 7, 4개 뽑으면 이웃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2개를 더하면 답인 거죠. OP의 3은 5, 4, 3이니까 몇이 되는 거죠? 60인가요? 4 콤에시 2는 6이죠? 360까지가 나오겠고요. 얘는 OP의 2니까 5, 4, 20이 되겠죠. 곱하기 1이니까 20. 더하면 답은 뭐가 된다? 380개가 나온다. 직접 뽑아서 이제 세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야 될 거예요. 이런 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공식만 외웠냐, 하나씩 다 세보면서 많이 해봤냐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나오는 거예요. 직접 세보면서 많이 해봤냐 안 해봤냐. 이제 그런 것들을 경우에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문제 어렵게 되면.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면은 또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58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586번. 이게 조합으로 가면 문제가 좀 더 어려워져. 승렬이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합 문제 승렬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엄청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그 경우의 수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라는 친구들은 남은 시간 동안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쉬운 거 위주로 푸세요. 어차피 어려운 거 뭐 얼마 안 남아서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로 뭐 개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승렬 조합 물어보면 바로 튀어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문제도 풀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쉬운 문제 위주로 공부하세요. 어려운 거 해봤자 어차피 못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대표 문제들 위주로 많이 풀어보시고
자, 586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닦아놓고 얘기해서 직접 세는 게 아마 더 빠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자, 어떻게 잘 접근하고 있나요? 가장 기본은 이런 문제들을 뭐 보자마자 전 천재이기 때문에 보는 순간 어떻게 푸는지가 다 나눠지고 조합과 순서를 쓸지가 머릿속에서 모든 게 계산이 끝나면서 머릿속에서 모든 경우의 수가 나열되기 시작한다.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제 단연코 천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단연코 천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여기 있을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 안 있겠죠? 하연아, 너 어떻게 접근했어? 응.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뭐 세본 적도 없어요? 공백에는 사진 쓰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무작정 쓰지 말라는 거. 왜 쓰는 거야, 공식은 대체? 그러니까 공식을 무작정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공식대로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된다니까. 아주 쉬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거는 지나가던 강아지도 푸는 문제 아닙니까? 초등학교에 갖다 놔도 공식만 이름 풀 거 아니야. 그런 건 안 낸다니까, 고등학교 수업 때는. 그런 걸 왜 내겠어? 낼 수도 있지, 뭐. 맞으라고 앞장에 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현실인 거지.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세볼게, 내가 만약에. 내가 그냥 세볼게.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1, 2가 연속한 숫자로 볼게, 그냥 예를 들어서. 1, 2가 연속한 숫자야? 나머지 하나 못 뽑아야 되냐? 못 뽑아야 돼. 3 보면 안 되지. 그러면 3개가 연속하는데, 2개만 연속한다며.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내가 이제 뭐, 당연히 공식대로만 풀 수 있는 문제 있어. 가장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그런 문제들은요, 다 맞아요. 공부 조금만 하면. 왜 못 맞겠어, 그거를. 변형된 문제가 나왔을 때 머리 쓰냐 안 쓰냐 차이.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머리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냥 공식만 이용하려고 문제를 풀 거냐. 자, 만약에 내 1, 2를 뽑았어. 그러면 3 빼고 다 뽑을 수 있지. 4, 5, 6, 7, 8, 9 상관없잖아. 나머지 다 뽑아도 되잖아. 1, 2, 4를 뽑아도 되고 1, 2, 5를 뽑아도 되고 다 상관없잖아. 1, 2만 연속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만 안 뽑으면 나머지 하나로 1을 뽑았을 때 아니에요? 이러면 2개만 연속하는 거잖아. 1, 2만 연속하는 거잖아. 그럼 1, 2가 연속하는 경우는 몇 가지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나오잖아. 안 보여요? 이런 문제들은 세기만 해도 쉽게 풀 수 있다니까? 이게 막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풀려고 그러면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가르칠 때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겠죠. 안 세보는 거야. 답만 낸다니까? 100%야.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어떻게 나오는지가 머릿속에서 안 그려지는 거야. 그냥 대충 공식 써서 풀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다 세보면 끝나는데 1, 2 뽑으면 4, 5, 6, 7, 8, 9 뽑는 거야. 몇 개까지 되는 거야? 1, 2 뽑는 경우 6가지인 거야. 그럼 봐봐, 내가 그냥 1, 2가 뽑혀졌을 때 그럼 만약에 내가 2, 3의 연속하는 숫자를 뽑았어. 그럼 몇 가지가 있을까? 2, 3의 연속하는 뽑았어. 그러면 2, 3만 연속하게 되는 거는 몇 가지가 되겠냐, 여기서? 뭐 뽑으면 되겠냐, 하영아? 뭐 뽑으면 되겠지, 2, 3만 연속하려면. 못 뽑을 수 있어, 나머지 하나로. 너무 어려워? 2, 3만 연속해야 돼. 그럼 누가 뽑으면 안 되는 거야, 결론 여기서. 이 정도 머리 뜨는 게 어려워요? 네. 2, 3만 연속해야 된다니까? 그럼 1하고 4를 못 뽑았겠죠. 1하고 4를 뽑으면 연속 3개가 연속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그럼 2, 3을 뽑았을 경우에 1, 4 빼고 다 뽑을 수 있다는 거니까 5, 6, 7, 8, 9 중에 하나 아무거나 뽑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 3을 만약에 연속한 숫자로 되면 몇 가지를 뽑을 수 있다는 거야? 5가지를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문제들은 뭐 공식으로 풀 수도 있겠죠. 뭐 해설지를 보면요, 막 뭐 휘황찬란하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요, 직접 쓰는 놈이 짱이에요. 걔가 제일 잘 풀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서우야? 3, 4 뽑았어. 3, 4 뽑으면 나머지 몇 개 뽑을 수 있어? 하나. 5까지 가능해. 5개. 그럼 느낌이 딱 오지 않냐? 양쪽 끝에만 6가지인 거고 가운데 있는 놈들은 다 몇 가지씩 나온다는 거야? 연속하는 거 나왔을 때? 5가지씩 나온다는 거야. 1, 2는 6가지고 8, 9는 6가지야. 양 끝에 있으면. 근데 나머지 2, 3, 3, 4, 4, 5, 5, 6, 6, 7, 7, 8은 다 몇 가지 나온다? 5가지 나온다는 거지. 세다 보면 규칙이 나와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조금 머리에 있는 애들은 그냥 풀어요. 공식을 안 배워도 푼다니까요. 근데 이 차이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싶다 그러면 다 세 번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무쇠잖아요? 그럼 어차피 여기 열심히 풀어봤자 그냥 공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2, 3, 3, 4 해서 2부터 7까지 가잖아. 그럼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는 5가지씩 나와. 6, 5, 30이 되는 거죠. 6가지, 2개는 6가지 나오는 거죠. 답은 42가지가 나오겠죠.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냥 해서 푸는 애들도 42가지를 찾는다는 거지. 어떤 공식을 특별히 쓰지? 않더라도. 참 재밌죠? 그냥 42가지를 풀어요. 공식 안 써도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안 되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늘어요. 아무리 열심히 문제 풀고 그래봤자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시험 안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588번 갑시다. 적어도. 자, 이런 문제 풀려고 그러면 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공식을 만들어서 다음 번 나중에. 남학생 9명, 여학생 4명 중에서 남구 여 3에서 여 4네요. 3명의 대표를 뽑으려는 거예요. 3명을 뽑으려고 했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는 자 나눠보세요. 자 이게 몇 가지로 나눠지죠? 다 나눠보세요 지금. 남자 9명, 여자 4명 중에 3명 뽑는 거 다 나눠보세요. 몇 가지 나눠줍니까? 이것도 못 나눌 정도면 진짜로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안 나눠지면 3명 뽑는 게 몇 가지 나오겠습니까? 남 9명, 여 4명 중에서 3명 뽑는데 이 3명 뽑는 거 나눠보세요. 몇 가지로 나눠지겠습니까? 자, 보자마자 이건 되게 쉬운 문제인 거죠. 대표 문제니까. 나누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쉬워요. 3명 뽑는데 남자 3명 뽑을 수도 있고 남자 2명, 여자 1명 뽑을 수도 있고 남자나 여자 2명 뽑을 수도 있고 여자 3명만 뽑을 수가 있어요.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도 못 나눌 정도다. 그 힘들죠 진짜로. 쉽지 않다. 머리 쓰고 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도 못 뽑는다 보면 당연히 누구나 생각하면 이 정도는 뽑겠다는 거야. 이 중에서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 이상이 포함된다. 그냥 결론은 2번과 3번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전체에서 1번과 4번을 뺄 것이냐 아니면 2번하고 3번을 구해서 더할 것이냐 어느 게 더 빠를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이건 뭐 2번, 3번 푸는 게 훨씬 빠르겠죠. 당연하겠지만 더하는 게. 자 그러면 남자 2명 뽑죠. 9콤비네이션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9명에서 2명 뽑고 여자 4명 중에서 1명 뽑는 거 고백 법칙 쓰시면 되겠고요. 얘도 남자라니까 9콤비네이션이 9명에 1명 뽑고 여자 4명 중에 2명 뽑아서 곱해서 더하면 답이라는 거죠. 뭐 엄청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36 곱하기 4가 돼서 144가 나오겠고 여기는 9 곱하기 위에서 9에 54가 돼서 더하면 답은 19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적어도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나눌 수 있어요. 결론을 못 나누면은 어차피 여기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풀고 있는 거예요. 공식으로.
시험 하나도 안 늘어요. 죽을 때까지 풀어도 안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특히 나중에 수학으로 조금 올라가려는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나눠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뽑은 다음에 나와야 하는 문제 가봅시다. 591번. 다 풀어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서로 다른 5권의 교과서와 서로 다른 3권의 문제집 중에서 2권의 교과서와 2권의 문제집을 뽑아서 1년로 책꽂이에 꽂는 경우의 수는 어렵지 않죠? 교과서 5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5C에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집 3권 중에서 2권 뽑는 거니까 3C에 2가 됩니다. 그럼 총 몇 권 뽑은 거죠? 총 몇 권 뽑은 거죠? 4권을 뽑은 거죠. 2개씩. 그 다음에 이거를 나열해요. 책꽂이에 꽂는데. 자, 4개 나열하는 건 뭐냐? 우리 하영아. 4팩토리얼 곱하면 끝나는 문제죠. 뭐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문제면 맞아라. 그죠? 자, 그러면 592번 풀어보세요. 얘는 이제 뭐 계산하면 10 곱하기 3 곱하기 24가 되기 때문에 720까지가 나옵니다. 자, 592번 한번 풀어보세요. 도형 문제들은 내가 조금 해줬었었는데, 뭐, 여러분들, 뭐, 기억 좀 해보시고, 도형 문제 좀 많이 나오진 않는 추세긴 한데, 내신은 모르겠어요. 내신은 뭐, 사실 남이에요. 그냥, 내면 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트렌드상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자, 전체 회원수를 N명이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N명 중에서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4명을 뽑아 1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 뭐가 되겠니? 우리 유태민? 교육에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나요? 전체 회원 N명이라고 나왔을 때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4명을 뽑아서 1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 144개래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뽑아봅시다. 뽑는 건 몇 가지예요? 우리의 머리가 과연? 우리 뭐 하영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차피 뽑는 거잖아요.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을까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뭐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쓸 필요는 없겠고 일단 2명은 뽑아놨대요 벌써. 몇 명 중에 몇 명 뽑는 거야? 4명 중에 2명. 왜죠? 지금 2명은 뽑혀져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2명이 제외가 돼야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벌써 뽑혀 있다고요. N명 중에서 2명은 뽑혀져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N-2명이 되는 거겠죠. 당연하겠지만 N-2명 중에서 몇 명 뽑는다고요? 2명. 2명 뽑혔잖아. 자리가 2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요게 첫 번째 뽑는 거예요. 특정한 2명 포함해서 뽑는 거죠. 4명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배열해. 배열하는 거 몇 명이냐, 우리 하이라. 응. 배열하는 게 뭐냐고요? 배열할 거 아니야. 뽑았으니까 배열할 거 아니야. 줄 세운다며. 몇 명 줄 세우는 거야, 지금? 왜 2명이죠? 문제를 봐요.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특정한 2명 포함해서 몇 명 뽑았다는 얘기야, 지금? 4명 뽑았잖아. 당연히 4명은 줄 세워야 되겠지. 뭐 2명만 세우면 2명은 뭐 어떻게 죽었어요? 뽑자마자 운명하셨습니까? 4명 줄 세우는 거라고. 어떻게 돼? 팝팩이겠죠. 당연하겠지만. 엄청 어려운 건 기본 개념이잖아요.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이게 몇이다? 이 방법의 수가? 144
다다. 이 문제예요. 그것도 뭐 되게 어려운 문제를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요 4팩토리얼이 지금 24가 되기 때문에 얘가 몇이 돼야 돼?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공식 어떻게 돼? n-2에다가 또 1 빼면 n-3이 되겠고 2팩토리얼로 나눈 게 바로 6이다. 얘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n-2 곱하기 n-3이 6이 12. 그럼 4, 3인가요? 그럼 n은 몇이 돼야 되죠? n은 몇이 돼야 되죠? 6이 된다는 거죠. 전체 회원수는 그래서 6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들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의 문제들은 상당히 이제 조금 쉽게 낸 문제들이 되는 거죠.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변형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다 틀려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은 공식 싸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했냐 싸움이기 때문에 변형 문제를 맞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해보면서 알아야 돼요. 자, 뭐 평행사변형 만드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뭐 되게 중요한 문제죠. 평행사 만들려면 일단 요 가로 방향이 4개가 있어요. 이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되죠? 평행사를 만들 때 일단 가로 4개 중에 몇 개 선택해야 되죠? 2개 다 콤비네이션이 가로에서 2개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 몇 개죠? 6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되죠? 6개 중에 또 몇 개 선택해야 되죠? 2개. 그러면 한 가지의 평행사변형이 나오겠죠. 가로 중에 2개, 세로 중에 2개 포함해서 나오면 그래서 이게 6 곱하기 몇이죠? 15니까 몇 가지가 나온다? 90가지가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97번) 한번 볼까요? 뭐 우리가 요건 안 해줬는데 597번은 한번 직사각형의 개수하고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과연 어떻게 구해야 되냐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면은 직사각형이라는 건 뭐냐?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뭘까요? 직사각형을 어떻게 세면 좋을까? 잘 세요? 그냥? 느낌으로 세? 느낌 아니까?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은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직사각형이 되려면 지금 12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직사각형이 됐다고 쳐봐. 이런 직사각형을 하나 뽑아냈어. 그 중에서. 그랬더니 그러면 이 직사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 서로 같아요. 이 직사각형의 특징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특징 중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근데 이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대각선은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대각선은 이 직사각형을 할 때 이 대각선은 이 원 위에서는 대각선이 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냐? 우리 하율아 이거 봤을 때 대각선은 어떤 길이가 될 수밖에 없을까? 이 문제에서는 대각선이 같은데 대각선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이 원 위에서는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원 위에 12개의 점이 있는데 이 12개의 점이 있다는 얘기는 이 원 위에 12개의 점이 있다는 얘기는
지름이 총 몇 개 존재한다는 얘기랑 똑같을까요? 안 존재해요? 지름 존재하지 않아요? 12개면 지름 몇 개 존재할까요? 총 6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지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림 좀 그지 같아서 6개. 6개의 지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지름 중에서 2개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게 직사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 나올 때 번호 매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끝이에요. 1번 다시 보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1번 지름하고 3번을 했어. 그럼 어떤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얘가 나오는 거야. 1번하고 3번이니까 여기 요점 1번이면 요점 요거 연결해서 나오는 거죠. 요런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죠.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리는 뭐냐면 저 지름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직사각형이 하나 나오죠? 보니까 몇 개를 선택하면 하나 나오죠? 직사각형이 2개 선택하면. 이게 원리예요. 조금 어렵죠? 이건 이제 개념을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름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직사각형 하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직사각형의 개수라는 거는 이 문제 중에서 m은 6 콤비네이션 뭐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15가 된다는 거죠. m값은. 자, 근데 직각삼각형 개수는 또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죠.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자, 뭐가 빗변이 될 수밖에 없냐면 빗변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지름만 빗변이 될 수 있어요. 자, 직각삼각형 만들 때 뭐가 빗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름. 보세요. 여러분 다 배우겠지만 원주각에서 다 배워요. 지름의 빗변으로 가져서 얘가 빗변이면 였다 갖다 붙여도 직각삼각형. 였다 갖다 붙여도 직각삼각형. 원주각이 90도니까. 였다 갖다 붙여도 직각삼각형. 였다 갖다 붙여도 직각삼각형. 자, 지름이 빗변이 되게 되면, 자, 봐봐. 내가 만약에 1번 지름의 빗변으로 봤어. 그럼 이때 직각삼각형이 몇 개 나올까? 여러분들, 직각삼각형 몇 개 나올 것 같아? 1번 빗변을 봤어. 1번이 빗변이야.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옵니다. 왜냐? 얘를 빗변을 봤을 때, 여기에다 갖다 붙여도 이게 직사각형인 거야. 여기다 갖다 붙였어. 이것도 직사각형인 거야. 여기다 갖다 붙였어. 이게 직사각형이야. 여기다 갖다 붙였어. 직사각형이야. 여기다 갖다 붙였어. 직사각형이야. 여기다 갖다 붙였어. 직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지름을 하나 잡았대. 지름 하나 잡았어. 얘가 빗변인 거야. 이 빗변 하나 잡았을 때, 나머지 한 점만 선택하면 무조건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그게 선택지가 몇 개라고요? 여기 5개? 여기 몇 개라고요? 5개. 그럼 총 몇 개라고요? 10개. 지름 하나당 몇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10개가 나온다고요. 지름 하나당. 근데 지금 몇 개죠? 지름이 지금 몇 개죠, 여기서? 지름 몇 개야? 다 셌잖아. 그럼 몇 개 나오겠어? 하나당 10개니까 6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10 하면 되겠죠. 그게 직각삼각형 개수야. 그래서 n은 6 곱하기 10이 되는 거야. 근데 몇 개가 나온다, 이게? 60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둘을 더하면 몇이 되죠? 그래서 답은 몇이 되죠? 75. 그래서 요 문제는 지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알아야 되겠죠. 이건 이제 뭐 직각삼각형이나 이런 직각삼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성질을 잘 모르면 사실은 이제 공식 자체도 쓸 수가 없는 게 되겠고, 이 공식을 못 쓰게 되면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았겠어, 하유라? 세는 거죠. 자, 이거 세 가지고 맞힐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우리 유채민, 이거 세면 잘 맞힐 수 있겠냐? 75개에 빠뜨리지 않고 잘 중복되지 않게 잘 셀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지름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풀어준 거예요. 왜냐면 얘 셀에도 없거든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602번 한번 풀어봅시다. 602번도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 602번.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찾아야 돼요. 4점도 찾아야 돼요. 그걸 다 빼가지고 보정시켜줘야 됩니다. 602번. 요거 셀에서 많이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뭐 공부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전체 개수는 15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602번에 15 콤비네이션 2에서 그러니까 점 두 개를 뽑으면 직선 하나 나오는데 보정해야 될 게 있죠. 1, 2, 3. 자, 일단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는 것도 찾고 또 네 점 있는 것도 찾고 5점도 찾아야 됩니다. 다 보정을 시켜줘야 돼요. 일단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는 요렇게 가는 거. 1번, 2번, 3, 4, 5. 5개. 또 있어요? 대각선 놓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대각선 놓치면 큰일 나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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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 7, 8. 그 다음에 또 이쪽 9, 10, 11. 총 몇 가지가 있다?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는 총 11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네, 틀렸죠? 누구 빠뜨렸죠? 자, 얘도 있어요. 세 점이 할 수 있는 거. 얘랑 얘. 그래서 12, 13까지 됩니다. 조금 많죠? 별로 없나요? 총 13개예요. 세 점이 할 수 있는 게 13개입니다. 이게 좀 많아요. 자,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는 있다 없다 여기? 있다 없다?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5개가 한 직선에 있는 건 있냐 없냐? 5개가. 있어요. 5개는 있죠. 어떻게 있죠? 요렇게. 하나, 둘, 셋. 5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습니다. 이걸 보정시켜줘야 돼요. 전체에서.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 보정하는 거는 3 콤비네이션 1을 빼준 다음에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 빼준 다음에 1에 더해주면 돼요. 1개 취급해야 돼요. 3개 중에 2개 뽑는 것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때 왜 이렇게 됐냐? 봐봐. 내가 1번, 2번, 3번 있어요. 1번, 2번 만들어도 직선 하나 나오고 2번, 3번 만들어도 직선 하나 나오고 1번, 3번 다 똑같은 직선이에요. 세 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틀 때는 몇 개로 센 거야? 3개 중에 2개 뽑는 걸로 센 거겠죠. 3개 중에 2개 뽑는 걸 다 빼준 다음에 몇 개 취급한다고? 1개 취급한다. 보정할 때. 그러면 하윤아, 얘네 어떻게 보정되겠냐? 5점이 한 직선에 있어. 어떻게 보정되겠어? 몇 점 뽑으면 직선 나온다고 했어, 내가. 몇 점 뽑으면 직선 나와? 2점 뽑으면 직선 나온다고. 근데 5개 중에서 2개 뽑은 게 다 보정으로 사라져야 돼. 5콤비네이션 2가 다 사라져야 된다고. 5개 2개 뽑은 게 다 나오겠지. 10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중에 몇 개만 살아남는다고? 하나. 플러스 1가. 만약에 4개 중에 한 직선이 있으면 마이너스 4 콤비네이션 2 플러스 1이 된다. 이게 보정 작업인 거야. 보정 작업. 5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5 콤비네이션 2가 나올 때 10개로 셋을 거란 말이야, 실제적으로. 근데 몇 개만 살아남는다고? 하나만 살아남는다고. 그럼 이제 문제가 다 끝난 거야. 보정이 끝났죠. 15 콤비네이션 2에서 보정된 거를 이게 13개잖아. 그럼 더하기 13 곱하기 마이너스 3 콤비네이션 2 더하기를 써주시고 이게 몇 개라고 얘? 3개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5 콤비네이션 2 더하기 1이 되겠다. 이게 이제 답이 된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곱해지겠고 이건 뭐야? 마이너스 9가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15 콤비네이션 2는 몇이냐? 15 콤비네이션 2 몇이죠? 암산한데? 105예요. 10 콤비네이션 2 105. 105에서
마이너스 26 때려주시고요. 마이너스 27 때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3인 거죠. 53을 빼면 뭐가 남죠? 52. 답이죠. 뭐 이거 진짜 세번하면 52개 세는 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땀 한 땀 해서 52개 샜다. 엄매 놀라운 친구죠? 그런 친구들이 상장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52개 어떻게 잘 셀 수 있겠어? 번호 매겨서 세도 쉽지 않긴 할 것 같긴 한데 번호 매겨서 세도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